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1일 이곳 워싱턴에서 개최할 정상회담에서 대북 전략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또 비핵화를 위한 최대한의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싱가포르 합의뿐 아니라 이전 행정부에서 한 다른 합의들도 기반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한 정상회담에 앞서 가진 전화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남아있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은 과거 행정부의 노력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일괄 타결 달성에 초점을 맞추거나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정책은 세밀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을 요구한다며 이는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미국과 동맹국들, 주둔미군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외교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과 긴밀히 논의해왔고 계속 그럴 것이라며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이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밝힌 북한에 대한 세밀하게 조정되고 실용적인 조치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목표는 이 과정이 도전적일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최대한의 유연성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해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유연하게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후 구체적인 대북 정책을 발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외교 전략을 공개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먼저 동맹국들과 비공개적으로 신중하게 논의하고 이후 의회 주요 인사들과 함께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지난 2018년 미국 싱가포르 선언과 관련해 종전선언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싱가포르 합의뿐 아니라 이전 행정부에서 한 다른 합의들의 바탕 위에 구축하려 한다는 일반론 이상 나아갈 수 없다면서 종전선언과 같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예견하거나 논평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미국의 이익에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의 정의를 놓고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의미가 꽤 명확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시도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전체 지역에 핵 없는 환경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는 상당 부분이 북한의 도전에 대한 대응에 할애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미한 양국이 어떻게 북한과의 대화에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 논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E 뉴스 이종훈입니다.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문제에 대해 두 정상이 어떤 의견을 나눌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간 입장이 일치해야 비핵화 성공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면서 대북 특별대표 임명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제기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안수영 기자입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BO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대북 정책 이행을 위한 첫 발을 무엇으로 뗄 것인지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렬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테이블에 올려졌던 영변 핵시설 폐기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해제안을 시작점으로 할 것인지, 북한과 거래하려는 협상안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협상안 개선 방안이 있는지 등의 두 나라가 뜻을 함께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신속하고 과감하게 북한과 접촉해 비핵화와 미사일 문제, 한반도 안정 등 광범위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를 위한 협상을 시작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북 특별대표 임명은 실제 협상에 들어갈 때 필요하다면서 당장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My own view is special representative is needed if there are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Once negotiations begin and a framework is established for negotiations, then you need a special representative or somebody who will devote time to it, a big amount of time to it. But if there are no negotiations, then I'm not sure you need a special representative.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북한 핵 문제의 진전을 보기 전까지는 계속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대규모 경제 협력을 추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줄곧 강조해온 만큼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government engages in horrendous human rights and they're very sensitive about that, very sensitive about public criticism. We also know that Moon Jae-in does not want to emphasize the human rights issue because he is afraid that will block resumption of direct U.S.-North Korea negotiations. But I'm sure that they'll discuss human rights, and if they issue a communique, my guess is that human rights would be issued in there.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특별 부대표는 양국 정상이 검토를 마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의 구체적 내용과 이행 방안 등 북한 문제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미국의 외교적 노력에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 중국 등과의 관계 등이 북한의 침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북한의 호응과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 간 일치된 입장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key to strong diplomacy with North Korea and the key towards making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is that Seoul and Washington are ironclad in their alliance, number one, and fully coordinated in their policy toward Pyongyang. The chances for success are greatly diminished if there's any daylight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웡 전 부대표는 또 대북 제재를 제대로 집행하겠다는 중국의 의지 역시 북한 비핵화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중국이 북핵 문제를 두고 미국과 갈등을 벌이는 것은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한 동맹 기념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과 마이클 맥카올 공화당 간사 등 4명의 의원들은 19일 초당적으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 미한 관계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수호하는 핵심 축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할 것과 공동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촉구하고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인권 증진을 위해서도 계속 공조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하원 결의안에 앞서 지난 13일엔 상원에서 하원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미한 동맹 기념 결의안이 발의돼 현재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고 선호하는 적극적인 대북 관여 정책이 미국과 한국 간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 CRS가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18일 미한 관계에 대한 갱신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공개하면서 실용적 접근법을 추진할 뜻을 밝혔지만 여전히 미한 양국 간 대북 정책에 다소 차이가 있어 긴장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대북 정책에서 외교를 언급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과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길 선호하는 정책 때문에 미국과의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미북 대화를 지속적으로 옹호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권이 꾸준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량을 추진해왔으며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의 2년여에 걸친 외교 기간에도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조만간 북한 정권이 지난 3년 반 동안 지켜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발사 일시 중단 조치를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국방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해군 호위함을 파견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대북 제재 회피 활동 감시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7개 나라는 공군과 해군 초계기, 구축함 등 군 자산을 작전에 적극 동원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석양을 뒤로하고 대양을 가로지르는 군함.
호주 해군에 호위한 벨러렛 호입니다. 호주 국방부는 18일 공해상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작전에 해군 호위한 벨레랏 호를 투입해 오는 7월까지 감시 작전인 아르고스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합동작전사령부 그렉 빌튼 중장은 호주는 영내 안정과 안보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계속 대북 제재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호주 해군의 호위함 파견은 이번까지 총 5번 이루어졌는데 구축함 외에도 해상 초계기 파견은 모두 8차례 이루어졌습니다. 호주처럼 대북 제재 회피 활동 감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모두 7개 나라입니다. 각국은 작전 활동을 위해 해군과 공군의 초계기를 비롯해 호위함과 구축함 등 군 자산을 적극 동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네온이라는 별도의 대북 감시 활동의 작전명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네온 작전을 오는 2023년 4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히며 군함과 군용기, 인력 등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역시 지난 4월 대북 감시 활동에 공군 소속 P3K2 오리온 해상 초계기를 배치했다고 밝히면서 지난 2018년 이후 4번째 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은 이지스 구축함 라파엘 페랄타호와 USS 밀리어스호 등을, 프랑스 해군은 구축함 프레리아호 등을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일본 가네다 공군기지와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작전 활동의 본부로 삼고 북한의 불법 활동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동중국해 등을 중심으로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알려진 북한의 제재 위반 의심 사례는 지난 3월 프랑스 해군 구축함 프레리아호가 포착한 불법 환적 의심 활동입니다. 당시 프랑스군은 북한 선박으로 의심되는 유조선이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으로 의심되는 활동을 하는 모습을 포착했다며 사진 2장을 공개했습니다. 또 일본 방해성은 지난해 12월 월간 보고서를 통해 2018년에서 2020년 3월까지 24건의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정황이 적발됐다면서 모두 동중국해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That is definitely the intention is to increase the threshold of difficulty for North Korea and non-complicit states such as China and Russia to help facilitate North Korean sanction evasions, as well as not just increase the difficulty but also stop it.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 안보센터 연구원은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은 중국의 비협조라며 미국의 입장에서 다국적 공조 활동은 중국의 북한 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타당한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 경찰이 최근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어머니와 동생의 집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한국 경찰은 20일 박 대표의 어머니 집과 탈북민단체 큰샘 대표인 동생 박정호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통장, 교육용 북한 화폐 등을 가져갔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경찰의 이 같은 압수수색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며 이날 예정된 경찰의 2차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말 북한 접경 인근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최근 1차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던 박 대표는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2천만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이 담긴 정보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경찰은 박 대표에 대한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